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강의 기획서 설명에 이어서 이번 강의는 미술가로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아무래도 제가 미술가로서 활동하고 겪었던 것, 느꼈던 경험들, 또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PPT로 화면 공유하면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네, 미술가에 대해서 여러분, 미술가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통 작가, 화가 이렇게 많이 얘기는 하는데요.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회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작가는 뭐 회화, 설치, 다양한 분야의, 뭐 공예, 다양한 분야의 작업하는 전문가를 통틀어서 작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술가도 총 통틀어서 미술에 대한 것을 전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전문가를 미술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의 작업실 풍경이고요. 주로 페인팅과 드로잉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강의 개요는 미술의 정의, 그리고 미술가의 작품 및 활동, 전시, 갤러리와 미술관의 차이. 전시를 보면은 초대 전시, 기획 전시, 대여 전시 다양한 형식들이 있는데 전시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미술 작가로서 활동했던 아트 콜라보레이션, 또 이렇게 겸임 교수로 또 강의하면서 미술 강의, 창작, 작업 구상하는 방법, 또 전시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미술과의 사회적 역할, 이렇게 구분지어서 여러분께 강의를 펼쳐볼까 해요. 미술의 정의. 여러분, 미술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미술은 시각적 또는 조형적인 표현 방법으로 사람의 감정이나 뜻을 나타내는 예술의 한 종류예요. 미술이라는 용어는 미를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미에도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부분의 미와 또 추한 부분이 있더라도 관점에 따라 아름답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미가 있습니다. 미술이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미술 작품의 성립은 어떠한 작품에서 표현 방법과 작가의 환경, 또 작가의 작업 태도, 작업 양식 등 여러 부분이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미술 작품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작업을 보면 한 작가의 작업을 한 부분, 한 때의 작업만 보지 않고 평생의 일대기를 평생에 거치면서 작업한 것들을 통틀어서 이 작가는 어떠한 작업을 했던 작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아요. 미술은 주로 사용하는 도구와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장르를 나누는데요. 2D 평면을 다루는 회화, 판화, 그리고 입체적으로 3D를 다루는 조각, 물리적인 재료를 특정 장소에 설치해서 미술가의 뜻을 전하려는 설치 작업, 설치 예술이 있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백남중 등 새로운 뉴 미디어 매체를 통해 선보이는 비디오 아트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작업의 이미지를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마르셀 듀샹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화장실에서 쓰는 변기를 갖다 놓고 작품이라 주장한 미술가인데요. 이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화장실의 변기라고만 인식하던 물체를 새롭게 정의 내리고 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물을 레디메이드라고 해서 레디메이드 사물을 작품으로 처음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어, 우리의 인식체계에 질문을 던지는 이런 미술을 개념 미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의 아이디어 개념 자체가 결과물이 되는 개념 미술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보시면 특정 풍경이나 또 어떤 장소에 딱 설치되어 있는 장소 특정적인 대지 미술 이런 다양한 미술 장르들이 있습니다. 자, 미술가란 무엇일까요? 미술가란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술 작품을 전문적으로 창작하는 사람인데요. 화가, 조각가, 공예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작업을 일단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미술가로서의 활동, 창작과 전시, 또 전시 장소에 대한 부분, 그 외에 다른 활동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은 제가 현재 작가로 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저의 경험에 또 한 부분이니까 이 모든 것이 전체 미술가의 그 모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경험한 부분들은 같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좋은 미술가는 어떤 사람, 어떤 태도가 좋은 미술가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작가라면 사실 새로운 작업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전시를 하고 진중하게 미술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미술가는 자신이 추구한 생각을 작업으로 표현하고 또 표현해낸 미술 작업으로 이 작가가 어떤 걸 얘기하고 싶구나 계속 작품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펼쳐 놓을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미술가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순간의 작업이 아니라 평생을 걸어서 그 작가가 꾸준히 이야기하는 자기의 메시지, 그것을 꾸준히 던질 수 있는 작가가 미술가의 태도로서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의 작업에 대해서 조금 작품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일상에서 조금 놓치기 쉬운 순간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순간에서 좀 감흥을 받거나 또 자극을 받거나 충돌하는 그런 순간들을 포착해서 이미지화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손의 언어라는 작업은 미술가의 작업실, 화가의 작업실에서 제 영감을 받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저의 개인 이야기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이야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왼쪽은 멈춰진 순간, 오른쪽은 그녀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작년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비드19로 굉장히 코로나로 좀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한 순간들이 많았잖아요. 저도 작가로서 또 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좀 많이 멈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순간을 작업으로 남기고 싶었고, 그래서 색깔도 원래 화려한 컬러들 주로 하지만 블루 계열로 색깔을 조금 제한을 시키고 그 안에서 멈춰진 순간들의 장면을 표현을 해봤어요. 모든 것이 이제 멈춰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다음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어떤 것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오른쪽에도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여행을 많이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어떤 활주로와 비행기 창문 등을 표현하고 그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여성의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네. 작년에 개인전을 했었는데요. 이 개인전에서는 당신이 숨쉬는 자리라는 타이틀로 저의 이야기도 있지만 내 주변에 20, 30대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인터뷰를 하고 거기서 각자의 모습들의 포인트를 받아서 제가 이미지를 표현했어요. 다음 작업은 이제 인카운터라는 작업으로요. 이제 마주하다는 그런 의미의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조금 새로운 전환, 또 나의 모습을 보지만 나 같지가 않을 때, 그런 새로운 순간을 마주할 때의 장면을 표현한 작업이에요. 또 노래하는 밤 시리즈로 퇴근길에 밖에 여러분 하루 끝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여러분 음악도 듣고 하면서 밖에 풍경들을 보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그 풍경들 속에서 오늘 하루 잘 보냈다, 수고했다 이런 메시지들로
하루를 위로받기도 하고 불빛들이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저를 위로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밤의 풍경들의 모습을 표현한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 있었던 일 중에 조금 즐거웠던 일들, 박수 받았던 일들, 내가 뭐 보았던 것들, 들었던 것들, 또 상처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밤은 하나의 그 자기 안에 있던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노래라는 것은 말을 하고 발언을 한다는 의미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머금었던 말들이 펼쳐지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제 작업의 노래하는 밤의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온실이라는 작품이고요. 노래하는 밤 시리즈. 작업들을 보면은 식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표현하는 이제 식물들은 이제 식물의 순환과 재생성이 좀 인간의 모습과 닮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성을 소위 꽃으로 비유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제 비단 조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음,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여성성, 또 어떻게 보면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있는 여성의 자궁, 이런 것들과 식물의 모양을 조합해서 어, 노래하는 밤이라는 시리즈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안부, 비집고 나온 말. 이 작업도 어떻게 보면은 건물이 하나의 그 직선적인 형태가 가로막은 틀,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라면 그 사이로 식물, 유기적인 형상의 식물들이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하지 못했던 말들, 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마치 식물처럼 뻗어나가듯이 그런 심리적인 생각들을 작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주치다. 이 작업 또한 이제 한 여성이 거울을 보고 있지만 그 거울에 비춰진 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뒤에 있는 나무가 마치 바닥에서 땅으로 솟아오르는 그런 형상들이죠. 마주치는 제가 일상에서 전환을 겪었던 그런 순간에서 음, 굉장히 생각이 전환이 됐던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이미지로 표현을 해야겠다 해서 표현한 작업이고요. 안에 그런 방해 형상들, 이것은 심리적인 내면의 방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뭐 가족 관계, 가족과 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을 엮다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2018년에 제가 이제 발리에 또 어떤 프로젝트로 여행을 하고 거기서 영감을 받은 것을 작업을 하는 전시회를 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행사에서 그 여행을 좀 이렇게 주최해주고 진행해주고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엮다는 제가 발리에 갔을 때 이제 좀 인상 깊게 봤던 것들이 그때 여성들이 항상 노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찬항이라고 신에게 바치는 곡물인데 이렇게 엮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에게 바치는 것들을 이런 대나무 잎의 형상으로 그릇을 만들고 그 안에 뭐 꽃도 있고 뭐 쌀도 있고 뭐 과자도 있고 해서 몇 가지를 담았어요. 근데 그 여행하는 시간 내내 계속 그 여성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데 축제를 앞두고 노동하는 모습들이 마치 여기 뭐 한국에서 여성의 노동과 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포착해서 사진을 찍고 거기서 형상을 그렸고요. 발리에 거주한 그 6일 동안은 6개의 캔버스로 조합을 해서 그 위에 모습들을 그리고 표현한 작품입니다. 끝나지 않은 길. 제 작업에 보면은 식물, 건물, 그리고 이렇게 길의 형상들이 있는데요. 끝나지 않은 길은 실제 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앞날을 모르지만, 그럼에도 계속 나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작업은 2012년도의 작업인데, 캔버스 페인팅 작업을 하고, 그 길을 이제 벽까지 이어서 길을 이어주면서, 음, 캔버스 작업과 평면 작업을 더 넘어갈 수 있는 작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페인팅 작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은 길을 또 몇 해 전에 2 시리즈를 해서 여기는 너무 여행을 가고 싶었던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 공간을 캔버스에 그리고 그 다음에 벽으로 또 이어서 계속 길을 그리면서 그 가고 싶었던 장소를 가고 싶은 바램, 또 끝나지 않은 길이라는 그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시리즈 2번째로 벽 페인팅을 하였어요. 저 장소는 어디였냐면 사실 스페인이었는데 계속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그 바라던 곳을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터지기 바로 전에 작년 1월 달에 여행을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정체된 시간들을 겪고 있죠. 자, 그리고 경배라는 작업. 이 작업은 제가 2017년도 작품으로 가까운 제 가족 친척분이 돌아가셔서 그때 이제 삶에 대한 생각 또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그것들을 위로하고 좀 진언하고 어떻게 보면 떠나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표현한 작업들입니다. 오퍼링 시리즈는 이제 오퍼링이 봉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봉헌, 희생. 이것은 사실은 그때쯤에 2016년도 작업인데 그때쯤에 특히 또 여전히 지금도 그러하지만 약간 여성들에 대한 범죄가 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교수님 저는 이제 성당을 다니는데 성당에 이제 제대 꽃이 놓여 있거든요. 그게 매주마다 바뀌는데 그 꽃들조차도 조금 뭐랄까 마치 펼쳐져 있는 모습이 좀 서글프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꽃을 쓰는 이유는 이제 여성의 그 비유의 형상이기도 하고 또 희생되어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표현한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꽃에는 암술 수술이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 형상 자체로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성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이런 고정관념 그런 것이 꼭 의미가 아니라 그 자체로 봐줬으면 좋겠어서 그 덩어리 하나의 그 물성의 형태로 이제 꽃을 표현해서 그 떠나간 이들도 생각하고 표현한 작업입니다. 오퍼링 시리즈 이렇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을 좀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미술관은 작품을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전시를 하는데요. 전시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전시장 다니면은 다 비슷한 형식이 볼 수 있겠지만 전시는 전시 장소, 뭐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초대해서 전시를 준비하는데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초대 전시가 있고요. 그래서 전시장 측에서 기획을 짜고 그 기획에 맞는 작가들을 초대해서 하는 기획 전시가 있습니다. 창작 비용은 아티스트 피라고 해서 예전보다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미술관에서는 주로 작가에게 작업 창작비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하는 경우에는 그 초대해서 홍보가 이루어지고 해서 갤러리나 미술관이 초대한 경우, 특히 갤러리에서는 상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해서 작품이 팔리면 초대하고 지원해 준 만큼 또 그 퍼센티지를 나눠서 작가와 갤러리가 갖고요. 미술관은 주로 작품 자체는 판매를 주로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상품들이나 이런 코너를 만들어서 그런 굿즈나 이런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요. 또 작가가 돈을 지불하고 대여해서 전시를 하는 또 대여 전시도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뭐 졸업 전시나 뭐 이런 전시, 석사천공, 박사천공 뭐 이런 전시회들 많이 하고 있죠. 또 이 공간에서 전시를 하고 싶은 경우에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전시를 작가들이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작품이 팔리면은 작가들이 다 그 비용을 다 받고는 해요. 그런데 또 이제 미술계에서 같이 형성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또 기관, 갤러리나 미술관과 또 작가도 전시를 하는 것이 또 장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목적에 따라 이제 전시 형식은 다르겠지만 네, 여기도 제가 언급했듯이
만약에 작가가 자신이 비용이 있어서 모든 전시를 다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돈 있어서 빌려서 하는 것보다는 초대를 받거나 공모에 당선되는 전시 아니면 큐레이터 분들이 기획을 하셔서 기획이 있는 전시 이런 전시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뮤지엄 하면은 여러분 박물관, 미술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박물관은 유물들이 주로 많이 있고 이제 미술관, 미술 작품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영국 박물관은 이제 유물 위주로 전시되기에 박물관이라 많이 얘기를 하고 루브르는 이제 유물이나 미술 작품이 함께 전시를 하기에 박물관이자 미술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뮤지엄은 늘 이제 소장품이 있어서 상설 전시를 하고요. 특별전 또 기획전 주로 교육, 연구, 보존 등의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다. 미술관에서는 전시한 작품을 판매하지는 않고요. 대신 전시의 입장이 대부분 유료라서 우리나라 미술관의 경우 또 돈을 내야지 전시회를 볼 수 있어요. 또 외국에서는 공공성의 실현으로 무료 개방하는 미술관도 있습니다. 갤러리는 이제 앞서 미술관이 유료 입장이라면 이제 기획이 있는 전시고 유료로 전시를 보여준다면 갤러리는 무료 입장입니다. 우리말로 화랑 또는 갤러리라고 하는데 주로 대여 전시, 그러니까 대관 전시, 또 초대 전시, 기획 전시를 해요.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미술관과 갤러리의 가장 쉬운 차이점은 이제 미술관은 주로 연구와 교육의 기능을 해서 전시를 합니다. 이런 미술의 어떤 방법들 기획이 있어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 전시를 보시죠.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이제 전시 미술관에서 많이 기획적인 전시를 많이 하고 또 유료 입장을 하고 갤러리는 이제 전시를 통해서 이제 신진 작가들 작가 발굴을 하고 상업 공간이기 때문에 작품 판매가 보면 주 목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입장으로 또 관객들을 자주 오게 합니다. 이렇게 제가 다녔던 갤러리, 전시장, 미술관 공간들입니다. 작가의 전시 준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볼게요. 전시를 준비할 때는 작가가 이제 전시장에 몇 번을 가서 그 공간을 고려해서 작품을 구성하고 여기 뭐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품이 몇 점 정도 전시되면 될지를 대략적으로 계획을 하고요. 작품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 그 전시 공간을 방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여러 번 조율을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이 미술가에게는 또 가장 연구가 많이 되고 고민이 많은 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갤러리 큐레이터, 갤러리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큐레이터 분들과 진행 사항을 조율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것은 2019년 재작년에 2인전을 했던 네, 여기 압구정 로데오 쪽의 노블레스 컬렉션 전시 장면이고요. 작가의 전시 준비. 이 전시를 하는 선생님이 제가 2인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획을 할 때 이제 작가 저희 둘의 이제 아이디어로도 컨셉을 잡았어요. 우선 전시의 주제는 그때 창경이라고 해서 창문에 달린 유리를 뜻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노현탁 작가와 저 황교안 작가 둘이 2인전을 했는데 노현탁 작가는 사회 세상에 관심이 많아서 창문의 창, 저는 개인 내면에 관심이 많아서 거울, 그래서 거울경, 창경이라는 이름의 전시회를 같이 기획을 했습니다. 굉장히 다른 성향의 작업이지만 닮은 부분도 있기에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창문은 밖을 볼 수 있지만 또 그 유리가 투명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성향, 이중성이 있지만 닮은 부분도 있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앞에 본 작업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은 노현탁 작가의 제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성향의 작업이지만 이렇게 같이 걸어놨을 때 누가 누구의 작품인지는 알지만 좀 다른 창문과 거울을 컨셉으로 내면과 사회를 컨셉으로 이렇게 2인전을 준비한 모습입니다. 네. 이 인물 작업은 노현탁 작가의 작업이고 이제 오른쪽에 이 드로잉 작업은 저의 작업이고요.
이렇게 이제 작업을, 이건 단체전, 이 발리의 작업을 단체전 했을 때 모습들이고요. 또 단체전은 다양한 작가들의 작업이 한 컨셉으로 보통 전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것은 2017년에 개인전 했던 작업, 미끄러진 풍경이란 제목으로 개인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7년에 박사 청구 전시 이제 작업을 했던 모습이고요. 그래서 작업을 하기 전에 그냥 딱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드로잉으로 작업 구상을 많이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일상의 모습들 사진으로 포착하고 그 다음에 드로잉으로 작업을 하고 그 이제 페인팅으로 작업 전개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업 아이디어들을 개인전 옆에 이제 귀퉁이에 이렇게 사진들, 드로잉들, 작업 소스 받았던 그 사진들을 이렇게 아카이빙을 전시를 같이 보여주었습니다. 전시 오픈 말이었고요. 네. 또 미술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강의 또는 교육 등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아니고 작업을 하면서 활동 계속하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고 또 현대미술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고 이래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이제 수료를 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또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이렇게 겸임교수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분들에게 그림을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미술 관련 지식을 가르치고 주체적으로 사유하는 방법, 작업 표현 방법 등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또 활동을 하다 보면 관련 활동으로 미술대회 심사위원이나 작품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서적, 출판, 상품 등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2018년에 아시아프라고 해서 대학생들, 청년 작가들 작품을 아트페어로 판매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작가이지만 심사위원으로 평면 1차 때 심사에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또 이것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 르몽드지의 이제 자매지로 전 세계에 이제 나가는 이제 작업 월간지인데 그때 이제 여기 회사에서 출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측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이런 칼럼의 글들과 함께 저희 작품을 싣고 싶다고 하셔서 작품 이미지를 이렇게 디플로마티크에 같이 올려서 신문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또 미술가라면은 또 자신의 작품을 기반으로 미술 상품, 다른 분야와 함께 협업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통틀어서 아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요. 네. 미술이 아닌 다른 분야, 기업 또는 회사에서 예술과 함께 아트 상품들을 만들거나 미술을 접목시켜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을 때 미술가들을 초대하곤 합니다. 저는 작품으로 이제 룸 퍼퓸, 그러니까 방에 뿌리는 향수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플로앤비트라고 이제 예, 그 회사에서 대부분 기획자가 있는 회사에서 제 작품으로 이제 아트 상품을 만들고 싶다고 이제 연락이 와서 제 회화 작품 노래하는 밤 02, 03 두 작품으로 어울리는 향수를 만들었어요. 이 향수는 그 조향사에서 향기를 다루는 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작품에 어울리는 이제 향들을 이제 제조해보고 그것을 제조할 때 같이 고르는 걸로 참여를 해서 이미지에 맞는 그 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정적으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해서 이제 향수를 그때 판매를 하였는데 이것은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금천예술공장 작업실 작가들을 위한 창작공간 레지던시에서 그때 이제 기획자 분의 초대로 같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숙현 기획자가 있는 플로앤비트에서 작품 이제 활용한
향수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어떤 향이 다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이제 향에 대한 이런 원료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작품 설명서에, 상품 설명서에 한서영 작가 선생님과 향기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요즘에는 미술도 오디오 서비스가 있어서 큐피커라는 미술 전시 오디오 가이드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보시면은 이제 큐피커라는 그 어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술가가 직접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작성하고 또 낭독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해외 뮤지엄 갤러리들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오디오 가이드거든요. 근데 작가들이 이제 작품들을 이야기를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게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튜디오에 가서 작품에 대한 걸 녹음을 하고 어플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황지연 작가의 예전 작업과 이제 최근 작업 두 가지 폴더로 해서 그냥 무료로 다 들을 수 있게 작품 설명을 직접 작가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에 참여를 했어요.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되죠. 보면은 미술가도 다양한 것을 하는구나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작년에 또 이제 제안이 좋은 것이 와서 해외문화 홍보원은 한국에 있는 콘텐츠를 외국에 이제 보낼 때 이제 외국에 어떻게 알리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받고 해외문화홍보원에서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영상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기획자분이 저와 함께 진행을 함께 해주셨으면 해서 진행에 참여를 해서 저희는 이 컨셉이 무엇이냐면은 현대미술과 요리를 같이 접목시켜서 요리의 한국의 전통 음식들과 그 요소들을 이제 미술의 어떤 부분, 작품들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했었어요. 이것은 이제 추후에 다른 후반 강의 때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 진행을 하고 작가들 작업실 방문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그 음악 공연과 함께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어떻게 아트 콜라보를 했냐면, 색소폰 부는 분 선생님이 있는데, 그 이제 분께서, 자기가 전람회의 그림이라는 곡이 있대요. 이 곡은 이제 무스그루스키의 곡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음악에 따른 그림을 재해석한 작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새롭게 한번 지금 시대의 미술가들이 이 음악을 듣고서 또 그림을 해석해보는 그런 프로젝트여서 저희가 음악을 듣고 작품을 진행하고 여기 연주자분들이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연주를 하고 저희는 작품으로 무대에 같이 올랐던 그런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그쵸, 좀 시간이 꽤 됐어요. 2010년도 전일 것 같아요. 2010년도 초반에 제가 이제 파이자 제약에서 이제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데 그 상품을 개발할 때 예술과 함께 예술과 함께 발표회와 전시를 하고 싶다고 해서 작가들을 섭외해서 저도 작품 참여하고 이제 기획으로 참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활동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미술가 아티스트의 창작, 작업 구상하는 방법은 어떨까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어 구상, 여기서 자료 수집, 여기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요. 그래서 작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려면 일단 머릿속에 좀 풍부한 자료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책과 여행 등 직접 이제 간접 경험을 많이 하면서 머리랑 몸을 유연하게 해줘야 돼요. 저의 작업 주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로 일상에서 겪는 감흥과 충돌의 순간들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작업 소재는 일상 곳곳에서 걸어다니면서 찾는데 어느 순간 어떤 감정이든 크게 느낄 때 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왼쪽에 이제 저의 작업들인데요. 그간 했던 작업들, 또 작업이
시작이 되었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걸어다니면서 바깥 풍경을 자주 사진을 찍는데요. 이제 겪는 순간을 이제 포착을 하려면은 사진 촬영만큼 좀 즉각적인 게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밖에 산책을 하면서 또 퇴근하면서 사진들을 찍고, 그래서 오늘 하루 이제 조금 쓸쓸한 마음이 들 때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진들을 조합하고 드로잉으로 스케치를 하면서, 드로잉은 그 자체 이제 선들 그 자체 작품이 되기도 하지만 즉각적으로 그때그때 감각과 감정들을 기록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본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드로잉으로 이제 작업을 이렇게 가볍게 구상을 하는데요. 이제 드로잉 할 때는 선이 막 깔끔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 없이 그때 느꼈던 감각과 감정을 그림으로 또 글로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컬러가 있는 캔버스 위에 스케치와 아크릴 물감, 페인팅으로 완성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오늘의 안부입니다. 이 작업은 이 오른쪽에 페인팅 작업이 이제 완성되기 전까지 왼쪽의 작업들을 보시면 하나의 그 유기적인 형상들, 이제 식물원에서 사진을 찍었고, 식물들, 그리고 또 그 하나의 건물들, 인상 깊었던 것을 조합을 해서 비집고 나온 말이라는 작품으로 압박스러운 이런 직선의 건물 형태와 그 밖에 뻗어나가는 식물들의 형상들을 작업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곳곳에 모든 것들이 작업의 소스가 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제가 주로 다루는 것은 식물, 건물, 그다음에 여성의 어떤 형상들 이런 것들이 작업 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많이 왔어요. 가볍게 한번 국내 전시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국내 전시 탐방 가이드를 볼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아주 활발하게 다니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전시를 가고 싶을 때 어디를 어떻게 가야하는지 모르겠을 때 전시의 정보를 좀 알 수 있는 사이트들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주로 많이 이제 미술가들도 일반 분들도 정보를 얻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첫 번째가 네오룩, 두 번째가 아트허브, 세 번째가 뮤음이에요. 이 네오룩 사이트를 들어가면 작가들의 지금 현재 전시 소식, 그 다음에 예정된 앞으로의 전시들, 그리고 또 전시를 했던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네오룩. 그래서 보통 미술계 분들이 이걸 많이 알고 있어 편하게 보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분들을 많이 모를 수가 있어서 이 사이트 3개만 보셔도 지금 현재 국내에서 하고 있는 전시들, 그다음에 작가들이 만약에 공모 지원할 수 있는 소식들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가는 길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러분 전시장 약도와 정보가 실린 그런 잡지를 추천을 합니다. 서울 아트 가이드라는 잡지 여러분 많이 보실 텐데요. 이거는 이제 인사동, 북촌, 뭐 광화문, 신사동 등 지역 곳곳의 전시의 정보를 이제 약도랑 전시장 연락처 등이 나와 있어서 그 근처에 있는 전시들을 다 같이 손쉽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관심이 더 있다면은 그 갤러리나 이런 걸 사이트를 찾아서 휴관들도 좀 다 다르고 보통 월요일이 많이 휴관을 하는데 그 휴관을 피해서 또 전시 기간 안에 운영 안에 갈 수도 있죠.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 예약제로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전시 정보를 얻고 조심해서 또 다녀오실 수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밑에 사이트에도 달진닷컴에 들어가면은 전시장에 대한 이야기들과 미술계 소식들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좀 더 자세히 전시에 대한 또 미술에 대한 탐구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미술 전문 잡지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퍼블릭 아트, 월간 미술 이런 잡지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 퍼블릭 아트 잡지를 보면은 조금 더 전문적인 국내 전시 소식들이나 전시 아트 리뷰 이런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의 전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전시 소식을 현장감 있게 많이 알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에 후반에 이제 중간고사 때 그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하는 보고서 분석을 선택하거나 또는 작가에 대한 분석, 작가들이 참여한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을 때 이런 네오룩이나 아트허브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은 작가들의 일단 작업, 전시 어떤 작품을 하는지 검색해서 많이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치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도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술가 존재의 가치. 조금 거창하긴 한데요. 여러분, 이제 미술가는 그럼 이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생각했을 때, 저의 생각은 이제 미술가는 세상에 질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왜 그럴까? 저건 왜 그럴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이 이제 미술가 작업의 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가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일까? 이렇게까지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좋아하는 이제 미술가들이 있는데요. 자세히 말하자면은 좀 더 닮고 싶은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미술가들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으로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화가, 이 왼쪽 작품을 그린 화가인데요. 마를렌 디마입니다. 이 작가는 사진 또 기사에서 희생된 사람들, 사건 범법자들의 이미지를 수집해서 페인팅으로 작업을 하는데요. 이 마릴렌 디마 그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고 겪었던 인종차별을 바탕으로 인종과 성, 죽음 등을 탐구하고 있어요. 마릴렌 디마는 2012년 네덜란드 정부에서 수여하는 예술상을 또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그 수상을 하면서 단순히 기쁘다, 반갑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수상 소감을 미술에 대한 평가가 시장 근본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 나는 미술 경매의 스타가 되지 않는 작가들이 오히려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이것은 이제 그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시행 중인 예술 후원에 대한 예산을 감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감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상금을 자신이 강의하는 학교에 모두 기부하면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이 미술계 또한 자본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미술계 상황에 대한 호소를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미술가가 자신의 작업도 하지만 그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자기가 미술가로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그 역할까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아티스트 작가의 활동, 작품들 그리고 또 어떻게 미술가가 이제 활동을 하는지 이제 저의 경험을 통틀어서 여러분께 일단은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미술가의 말과 표현이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주는 것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이것이 미술가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술가로서는 이제 꾸준한 반복과 훈련, 어떤 직업이든 그렇겠죠. 그런데 미술가 특히 좀 필요한 부분은 이제 작업의 조형적인 그런 매력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작업에 내포하고 있는 좀 의미도 고심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동시대에 또 계속 이어진 작업을 하려면 건강과 체력 관리, 또 꾸준히 시간을 들여서 작업을 하는 것, 또 많이 요즘같이 또 지친 때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꾸준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의 전문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잘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앞서서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제 미술가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저의 삶을 살아온 태도로만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다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직 좀 더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미술가로서는 이제 창작이란 게 세상에 질문하는 거고 그리고 작업은 결국 창작자가 어떠한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런 시각과 태도가 작업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 미술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내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기회가 또 닿으면 이 미술을 또 매개체로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을 만나고 작품들이나 그 프로젝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이 저희 미술가로서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미래의 방향들, 또 여러분이 지금 찾아가는 방향, 지금 많이 여러분들 지치고 또 힘들고 많이 우울해질 수 있는 시기인데, 그래도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찾아가면서 또 얻게 되는 쾌감이 있고요. 또 계속 막 집에서 쉬고 싶은데 너무 지쳐서 쉬고 싶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럼에도 밖에 잠깐 나갔다 오고 전화시키고 그리고 몸을 움직이기 싫지만 조금의 움직임, 운동으로써 다시 에너지를 가동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찾아가는 방향, 되고 싶은 그 모습과 바람들이 하나씩 또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첫 강의는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문화, 현재 트렌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만나볼게요.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